시가, 모히또, 올드카, 살사, 노인과 바다, 체게바라, 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제재, 이렇게 쿠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징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보면 마치 낭만주의 반항아를 연상시키는데요. 이런 쿠바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이 깜짝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이번 수교 협상의 스토리와 쿠바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이번 수교가 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세상 아무도 모르게 진행돼서 하루아침에 깜짝 발표된 이번 한국-쿠바 수교는요, 지난 2023년 5월 11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카리브 국가연합 강요회의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은밀하게 수교를 제안하면서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양국의 외교 채널은 뉴욕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은밀하게 협의를 이어오다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쿠바 측이 적극적인 수교 협상 의사를 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뉴욕주 유엔 대표부 창구를 통해서 막판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매우 극소수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쿠바 수교안이 의결될 때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실에 착석한 뒤에야 수교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쿠바와의 수교 작전이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바는 지난 1949년 대한민국을 최초로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 사회주의 국가 혁명으로 교류가 단절된 이후 쿠바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끈끈한 형제를 이어갔고요. 그렇게 우리와는 이념 차이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대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수교를 처음 제안한 뒤 2002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쿠바에 진출했고요. 2008년 영사관계 수립 제안, 2016년 한국 외교부 장관 최초로 쿠바 방문 등 지난 20년간의 숱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마다 북한의 외교적 압박, 선전선동, 정보 전략 등의 방해 공작으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도 최근 중남미 대세로 떠오른 한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중남미 지역 학자들에 따르면 최근 쿠바 내부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의 변화로 인해서 쿠바가 더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수교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또다시 다른 나라의 방해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이 한국과 쿠바가 매우 은밀하게 이번 수교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국가들 중 가장 국토가 넓은 쿠바의 면적은 대략 11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과 비슷하고요. 세계에서 68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줄곧 쿠바 공산당에 의해서 통치되는 단일 정당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오직 쿠바 공산당이 추천한 609명의 후보만이 선거에 출마해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권력국가회의를 구성합니다. 이들 중 31명을 국가평의회 의원으로 간선해서 상설 입법기구로 운영하는데, 쿠바 공산당 당대표가 국가평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대통령, 총리, 국가원수, 국회의장 등등 모두를 겸직합니다. 사법부는 국회에서 선출된 판사들로 우리의 대법원격인 최고 인민법원을 구성하는데, 정치적인 이념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혁명재판소에서 따로 처분합니다. 국가가 거의 모든 필수품과 서비스를 배급하는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는 GDP 총액과 1인당 GDP를 기준으로는 중남미 상위 경제권 국가이지만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은 사실상 멈춰버렸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3차 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75%를 차지하는 나라로 우수한 보건의료와 교육, 호텔 관광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이후에 관계가 소폭 개선되었고, 최근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니어쇼어링 전략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국제무역과 농업 분야에서도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는 지속되고 있고 공산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 부정부패가 여전히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쿠바는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1962년 미사일 위기 이후로 줄곧 이어진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취약해진 경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핵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사실상 붕괴했고요. 이후 물가 상승률은 최대 15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까지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연료와 필수품의 심각한 품귀 현상으로 쿠바 국민들은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하거나 미국이나 멕시코 등 인근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쿠바는 변화가 시급했는데,
했는데 때마침 이 체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주도했던 쿠바 공산당 초대 총서기 피델 카스트로의 친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지난 2021년 4월 총서기에서 퇴임하면서 쿠바 혁명 1세대가 완전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신임 총서기 미겔 디아스 카네를 통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쿠바의 레이더에 한국이 마침 딱 하고 포착된 겁니다. 2012년에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로 쿠바에 점차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가 현지에서 방영되는 등 K-팝, 영화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한국인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했는데 여기에 삼성,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의 활발한 현지 영업 활동 속에서 쿠바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감탄했고 기술 전수를 부탁할 만큼 한국을 자신들의 경제난을 타게 할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번 수교를 통해서 쿠바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업과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자원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재부흥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수교는 미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산업교두보를 설치하면서도 쿠바의 정부가 지원하는 전생의 무상교육을 제도로 단련된 우수한 교육 수준의 노동자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코발트와 더불어서 금, 은, 구리 등 핵심 전략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쿠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분야 산업에서 한국의 의료기기나 기술, 제약 분야의 활발한 경제 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혈맹인 쿠바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더더욱 고립시키는 안보 이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금융거래가 어렵고 또 쿠바에 입국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들의 미국 이스타 발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여러 제한 사항들이 여전하기도 하고 쿠바의 적대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최근 증가하면서 쿠바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는 아직 여러가지 불확실성들을 내포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쿠바 양국이 서로에게 기대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확실하고요. 쿠바가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내부의 정치 경제적인 압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양국의 교류협력 확대는 오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가 유일한 과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쿠바 수교 소식을 바탕으로 쿠바에 대해서 심층 탐구해 봤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의미있는 중남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